이런 식으로 디자인 스토리텔러를 만들었고,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 홍길동입니다. 그로 뭔가 애니메이션을 넣은 것 같고요. 성과 뭐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그리고 핵심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나의 포트폴리오적인 것도 다 적혀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이메일 주소도 넣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사실 예전에는 어렵게 개발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간단하게 프롬프트만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I 튜토리얼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 많이 하고 계신가요? 바이브 코딩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간단하게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바이브 코딩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어로 얘기를 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코딩을 입력해서 개발했다면, 이제는 AI가 우리가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그 자연어를 인식해서 실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바이브 코딩은 이 안드레 카파시라는 분이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제 코딩의 추상화 레벨이 높아져서 이제는 코드를 직접 치는 것보다 AI와 바이브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브 코딩이라 부르는 새로운 코딩 방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유명해졌었습니다. 근데 뭔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AI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게 결국에는 바이브 코딩입니다. 그래서 예시용 포트폴리오를 HTML로 만들어줘 라는 거를 그냥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GPT에다가 넣으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생성하는 것도 바이브 코딩입니다. 근데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미나이나 GPT 같은 것을 쓰게 되면 탭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툴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툴들은 어떤 툴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툴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풀스택 자동화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러버블이나 볼트 같은 MVP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어 한 문장으로 즉시 구축과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요구사항을 맞추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MVP를 만들거나 아니면 비개발자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안티그래피티 같은 것들인데요. 에이전트 중심의 IDE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에이전트 퍼스트 플랫폼으로서 AI가 이제 브라우저와 터미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조작하고 그리고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구글의 안티그래피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AI 네이티브 에디터. 커서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브 코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커서, 윈드서프 이런 것들을 AI 네이티브 에디터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화면에서 내가 코드를 짜고 그 코드를 옆에서 수정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문법이 틀린 게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커서랑 윈드서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 코드 베이스를 이해하고 대화창 명령으로 코드 수정과 그리고 파일 생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니어나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중심의 바이브 코딩 툴인데요. 이제 터미널 환경에 있는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복잡한 인프라 설정이라든지 백엔드 로직을 수정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대상으로서는 인프라 및 백엔드 중심 개발자나 숙련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툴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좀 간단하고 복잡한 로직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러버블이나 볼트 같은 걸로 쉽게 쉽게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좀 더 고도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더 복잡한 로직을 수행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에이전트 중심의 ID라든지 아니면 AI 네이티브 에디터라든지 터미널 중심 AI라든지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뭐 순위가 있다기보다 자기가 한번 써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바이브 코딩의 개발 주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나만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한번 바이브 코딩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미나이한테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뭐 요구사항 명세서, PRD 같은 것들을 좀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내가 만들 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디자인 컨셉들을 찾아냅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저는 21dev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개발을 합니다. 이 기획과 디자인이 정해졌다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GPT라든지 넣어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완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틀린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개발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포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다면 우리 서버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포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개발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미나이에 접속하셔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을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차 디자이너가 있고 그 3년차 디자이너를 위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3년차 디자이너인데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의 핵심 기능 3가지만 추천해줘. 그리고 방문자가 내 프로젝트를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기획서로 써줘. 그리고 이런 것까지 추가해달라고 하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잘 나오네요. 뭐 포트폴리오 차별 핵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 기획, 사용자 흐름까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기획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디자인을 해야겠죠? 네, 여기 들어가셔서 디자인을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들. 저는 간단하게 여기 이 디자인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카피 프롬프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카피가 되었다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제미나이로 접속을 해줍니다. 접속이 되셨다면 아까 복사한 것을 여기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기획한 내용들 있죠? 그 내용도 복사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에다 다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디자인과 그리고 기획을 참고해서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상세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이 디자인 스타일과 기획서를 참고해서 바이브 코딩을 위한 프롬프트 상세하게 작성해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건 생략하시고 바이브 코딩을 위한 상세 프롬프트 이 부분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커서나 아니면 다른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AI 스튜디오에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AI 스튜디오에 접속하셨다면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입력해 줍니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 빌드를 눌러주면 와, 잘 만들어졌는데 한번 볼게요. 홍길동이라고 써져 있고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한국어로 바꾸고 싶으면 한국어로 바꿔달라 하면 됩니다. 이로 영어로 표시되는 것들은 전부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개발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틀렸거나 아니면 이상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잘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큰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 스토리텔러를 만들었고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 홍길동입니다. 그로 뭔가 애니메이션을 넣은 것 같고요. 성과 뭐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좀 부족하긴 한데 네, 이건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나의 포트폴리오적인 것도 다 적혀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이메일 주소도 넣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사실 예전에는 어렵게 개발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간단하게 프롬프트만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 통해서 바이브 코딩의 전반적인 부분을 배워봤는데요. 어떤가요? 바이브 코딩 이제는 조금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